함수의 활용 부등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과 지수함수의 관계인데요. 얘가 ax제곱은 0보다 크고 a가 1보다 크면 x가 커지면 거기에 대한 함수값은 커지죠. 그 다음에 y값이 크면 거기에 해당하는 x값도 큽니다. 자, 반대로 밑이 1보다 작을 때, 0보다 크 1보다 작을 때는 x값이 커지면 y값이 작아지죠. 그래서 ax제곱보다 a의 x2가 더 작고, 반대로 y값이 크면 x값이 작아져요. 그래서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면 지수하고 거기에 대한 그 함수값의 방향은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방이 유지가 되고 밑이 1보다 작으면 부등호방이 반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듭 제곱한 거랑 지수의 부등호 관계가 1보다 작으면 반대가 되고 1보다 크면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걸 기억을 한번 해두세요.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 밑에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을 지수 부등식이라고 하고요. 얘가 이렇게 되면 밑이 1보다 크니까 x는 2보다 크다, 이런 형태가 나오시면 되고, 자, 요렇게 식이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부등호방이 어떻게 되냐면 x가 3보다 작다, 이런 형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가 밑이 식의 부등식에서 봤을 때 밑이 1보다 큰지를 통해서 지수의 부등호 방향을 결정을 해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요거 부등식 파트에서는 이거를 신경 쓰셔야 돼요. 밑이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 그래서 지수를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위치 다른 밑을 같게 해야 되겠죠. 밑을 같게 한 다음에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작으면 부등호방이 반대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X꼴이 반복된다고 하면 A의 X꼴을 T로 치환을 해서 그 다음에 T에 대한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치환했을 때 항상 그거의 범위를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T가 0보다 큰 거를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그 다음 밑에 미지수가 있을 때는 밑이 1보다 크냐, 얘가 1이냐, 그 다음에 1보다 크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정식보다는 부등식이 조금 처리가 조금 더 힘들어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필수예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1번부터 한번 해보면, 자, 밑을 통일을 해줘야 돼요. 자, 30인 2의 마이너스 5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제 지수를 비교를 하면 되는데, 밑이 1보다 커요. 밑이 1보다 크니까 큰지 작은지 신경 써야 됩니다. 부등호방이 그대로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0.1이랑 25분의 1인데요. 자, 소수랑 분수랑 섞여 있으니까 분수를 통일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지수를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데, 밑이 1보다 작죠.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부등호방이 반대가 돼야 됩니다. 자, 초반에는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이거 부등호방이 바뀔 때 5x가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자,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자, 이제 지수끼리 비교를 해주시면 되죠. 자, 얘가 크다니까
자, 이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밑을 통일을 해준 다음에 밑이 1보다 크면 부동호방이 유지가 되고 밑이 1보다 작으면 부동호방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ax 꼴이 반복되는 무등식인데, 자, 2의 x도 있고 4의 x제곱도 있죠.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치환을 해주면 걔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t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t는 0보다 크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의 범위를 수정을 해줘야 돼요. t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그냥 끝내시면 안 되고요. t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t는 0보다 크고 t는 0보다 크니까 t는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우리가 구하는 건 x니까 2의 x제곱을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치환한 다음에 치환해서 이제 부등식을 푼 다음에 t의 범위를 생각해서 t의 범위를 결정을 내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t의 범위가 나왔으면 그걸 다시 x로 꼭 바꿔줘서 x의 범위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필수예제 21번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밑에 x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면 부동호가 유지가 되고 밑이 1보다 작으면 부동호가 반대가 되는데, 얘는 밑이 x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경우를 나눠서 이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x가 1보다 크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자, 요런 경우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돼서 2x가 4보다 작아서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 풀 때 어떤 범위에서 풀었냐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우리가 이렇게 답이 나왔으니까 요거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범위에서 요걸 생각했으니까 우리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생각을 했고 답이 2보다 작다가 나왔으니까 겹치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x가 1일 때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1이면 얘가 1의 4제곱이고 1의 6제곱이니까 두 개 같으니까 성립을 안 하겠죠. 자, 세 번째는 x가 1보다 클 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1보다 큰 범위에서 2보다 크다를 생각을 해주니까 두 개 겹치는 부분이니까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의 해를 구하라고 하면 0보다 크고 1보다 작고 또는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22번 해볼게요. 자, 얘는 밑을 통일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3의 마이너스 x제곱,
자, 3의 루트니까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제곱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해서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요만큼 풀어오면 되죠. 마이너스 x가 2분의 3보다 작고 또는 따로따로 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요거랑 요거, 요거랑 요거 하면 되겠죠. 밑이 1보다 크니까 분모 방향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 그리고 요거는 x는 마이너스 1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서 두 개 겹치는 부분을 구해야 되겠죠. 자, 겹치는 부분 이렇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와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문제 남았어요. 실수 23번 해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요게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2의 x제곱하고 2의 2x제곱이 있으니까요. 이거 풀 때 2의 x제곱을 t라고 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치환해서. 자, 그러면 t제곱이 이제 0보다 크고, 자, 요거 2의 x제곱에 2의 제곱이니까 앞에 3이랑 곱해져서 12t 플러스 2k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게 0보다 크도록 하는 게 성립하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자, t는 0보다 크대요. 그 상태에서 요거가 0보다 항상 커지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ft를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k라고 놓고 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일단은 완전 제곱꼴 형태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래프를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t가 6일 때 최소값을 갖고 요 값이 2k-36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t가 0보다 큰 범위니까 0이 여기 있을 거고 0보다 큰 범위니까 함수가 이런 형태로 그려주면 될 것 같고 요 범위에서의 y값이 0보다 크게 돼야 되니까요. 요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2k-36이 0보다 크니까 k는 18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하는데 실제로 치환하니까 0보다 큰 범위만 신경을 쓰면 되고 거기에서 최소값이 항상 0보다 크려면 이 그래프에서의 최소값이 0보다 커지면 되니까 그렇게 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24번 해볼게요. 자, 특수 소재로 제작한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75%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전자파의 세기가 처음에 2024 이하로 줄이려면 몇 장을 통과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럼 한 장을 통과하면 75%가 감소해요. 그럼 남은 양은 얘가 25%고 얘가 4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전자파가 남은 게 한 장 통과할 때 4분의 1씩만 남으니까 얘가 n장을 통과하면 4분의 1의 x장이라고 할까요? x장 통과 후 남은 전자파의 색이죠. 자, 4분의 1 x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가 1024분의 1보다 작도록 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되고요. 2의 마이너스 2제곱 될 거고 2의 10제곱 이렇게 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밑이 1보다 크니까 이렇게 될 거고
2로 나눠주면 x가 5보다 작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하네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5장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제마다 조금씩 뭘 적용할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75%씩 감소하니까 남는 양이 25%니까 4분의 1이 남고 그 4분의 1을 한 장씩 추가할 때마다 4분의 1의 제곱, 4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전자파가 남을 거니까 문제마다 얘가 퍼센트를 이거를 쓰는 경우도 있고 이거의 반대 경우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문제 풀 때, 응용 문제 풀 때 구분을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제 풀면서 익혀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